성정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9일 무인 첫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우부승지 조위가 아뢰기를 장익부 등 7인이 모두 조복중을 가리켜 장사꾼이라고 하며 그 이름이 제용감 사섬시의 면포를 바친 문안 등에 있으니 조복중이 흥미하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전원은 말하기를 조복중이 바친 것은 나의 면포입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면포를 바친 문안을 상고하니 흔산이라는 자가 있고 또 치안이라는 자가 있는데 흔산은 조전원의 종이고 치안은 조복중의 일명입니다. 그러니 조전원의 말은 청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변천형이 조복중을 대동하고자 한 것과 조복중이 군관을 희망하는 것은 모두 잘못이다. 그러나 조복중이 장사를 한 행위는 현재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죄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변천형이 이미 거짓말을 했고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한 것으로 조율하였으니 굳이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조복중이 장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복중 때문에 구속된 자가 많으니 다만 변천형을 조율한 것으로 죄 주어야 할 것이다. 승정원과 의건부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여다. 의건부에 사례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고 승정원에서는 아뢰기를 조복중은 장사는 사람으로서 변천형을 따라 부경하고자 하여 감히 나라의 금법을 범하였는데 지금 변천형만 죄주고 조복중은 석방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복중이 장사하고 아는 것이 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일에 관계된 사람까지 아울러 석방할 것이니 변천형을 빨리 조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0일 기묘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0일 기묘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승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경상과 형위는 임금의 군웅들을 가어하고 한 세상을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의 북정은 비록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갔으나 다만 빈집만 불태우고 우연히 몇 수급을 참액하였을 뿐인데 공이 있다여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처음 입정할 적에 척후의 말만 믿고 조치할 것을 살피지 않은 채 간단한 양식만으로 적의 지역에 깊이 들어갔다가 군사가 돌아올 무렵에는 식량이 이미 떨어져서 국경에 이르기도 전에 쓰러지는 자가 계속되었으니 그 강을 건너다가 사망한 자는 사실 일일이 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인데 진실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평안도 고산리의 싸움에서는 적의 무리가 몰래 와서 성을 포위하여 그 형편이 매우 위급했었는데도 유호, 강지 등이 고군으로서 기계를 내어 역전해서 40여 수급을 참액하였으나 관군은 사상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농공한 것은 불과 역전은 한 몇 사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북정에서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가지고서도 공이 없었는데 죄책은 가하지 않고 다만 적의 소굴에 멀리 들어간 약간의 노고가 있다고 하여 북정에 따라갔던 장조력에 한결같이 모두 작상과 작업을 더해 주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군기를 그르쳐서 굶어 죽는 자가 줄을 잇게 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오랑캐의 손에 죽어야만 패군했다고 하겠습니까? 패군하고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신등으로서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후미를 닫고 수급을 참액한 공을 논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국마, 복식으로서 상에 대한 은혜를 충분하게 베풀 수가 있는데 어찌 반드시 장명의 귀중함을 지나치게 더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군사와 말이 죽은 수에 대하여 중에서 아직도 다 아뢰지도 아니하였는데 먼저 상전부터 베푸는 것은 아마도 후회가 있게 될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교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0일 기묘 세번째 기사 승문은 제주가 와사래기를 본원에서 맡고 있는 이문, 사자, 한학 등의 일은 사대에 있어 기묘한 것이므로 만약 젊고 총명한 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초로부터 본원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보충하게 한 일이 솜육전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조의 명하에 나누어 차정하게 하셨는데 사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전조에 맡겨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간택은 모름지기 본원에서 해야 정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문원에서 옛 관례대로 먼저 간택한 다음에 이조로 하여금 성균관, 교수관, 양관에 나누어 자정하게 하라 하였다. 성정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0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 한치형과 정문영이 와서 아뢰기를 목수 장소민은 본래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번에 말을 잃었으니 청컨대 사복시의 가속말을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골의 선비로 조정의 벼슬을 하며 매우 가난하게 지내는 자가 많은데 만일 말을 준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먼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아뢰는 재상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어찌 조관에게 주지 않고 도리어 공장에게 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주고자 하면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0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노자는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지금 이미 천신하였으니 제도에 하유하여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노자는 가마우지를 말한다. 성정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정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성준이 치게 하기를 니마차 올적갑이 100여 명의 길을 나누어 고령 등지 알타리를 침범하여 오마를 노략질해 갔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들에 흩어져 있고 또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얕아서 적변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이미 변진으로 하여금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여 적변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남 류형이와 사례기를 조복중은 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후인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조복중이 변천영에게 청탁하였다는 것은 모두 억측으로 한 말이다. 지금 혹심하게 도움대로 당하여 연루되어 고문을 당한 자가 많고 지금 조복중을 국문하다가 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천영을 형신해야 하는데 재상은 고문할 수 없으므로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민의가 와서 아뢰기를 조국중이 말하기를 바친 면포는 곧 조전원의 물건입니다 하고 조전원도 부동하여 상언하였으니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외관에서 반드시 전하께서 나인을 위해 법을 굽히셨다고 할 것입니다. 청컨대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적용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1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최간 등이 차절을 올리기를 상벌은 임금의 대권입니다. 상이 그 공에 합한 연후에야 사람들이 권장함을 알고 벌이 그 죄에 합당한 연후에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하는 것인데 상벌의 기준이 없으면 비록 당우라도 선어를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정한 일에 있어서 장수가 실책했기 때문에 사절로 하여금 식량 준비를 소홀하게 하도록 하여 굶주림에서 허덕이다가 시체가 서로 잇닿게 하였으니 비록 적에게 패배를 당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를 상실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가 돌아오는 날에 마땅히 실책한 죄를 물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작상을 시행하였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원정한 노고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1년을 극복하는 것이 옳고 내 수급을 참액한 곡을 버려둘 수 없다고 한다면 궁시를 상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령의 중상을 실시하여 공이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더해주고 있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0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승경 등이 상소하기를 북정에 대한 논공은 전하께서 이미 대신과 참작하여 시행했다고 하시나 신등으로서는 말이 만약 채택할 만한 것이라면 비록 필부라도 버릴 수가 없으며 채택할 말이 못되면 비록 공경이라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대신의 의논이라고 하여 옳게 여겨서 반드시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초에 적도가 변경을 침범했을 적에 변장이 경솔하게 나갔다가 해를 당했습니다. 제왕이 오랑캐를 대하는 방법은 진시로 마땅히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적의 침입에 따라 방어하는 것이지, 군사를 수고롭게 해서 무리를 동원하여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한두 대신 외에는 모두 정벌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허정이 북방에 있으면서 정벌할 수 있는 형편을 치게 하여 부름을 받고 면대하고서 또다시 방략까지 제시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즉시 도원수로 임명하시고 성주 이 계동을 부원수로 삼아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병력이 성대함을 가지고 본다면 곧바로 적의 소굴에 들어가서 오랑캐들을 모두 죽여 큰 성과를 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사한 이후부터 온 나라 시민들이 머리를 들고 발돋움을 하고서 적의 머리를 바치는 날을 기다렸고, 전하께서도 밤낮으로 염려하시며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었는데, 군사가 돌아오기에 미쳐서는 수급을 참액한 것이 겨우 몇 수급이었고 관군으로 굶어 죽은 자는 이루 다 헤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허정등이 강을 건너와서 치기하기를 군사를 온전히 하고 돌아왔습니다고 하여 승리를 거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본다면 조치를 잘못하여 군사의 양식이 떨어져 드디어 삼군으로 하여금 굶주리게 만들어 사망한 자가 있다게 하였으니 군사를 온전히 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대하는 날에도 조금도 대제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남조가 군사를 상실하고서도 사시대로 보고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한 것처럼 아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죄만 있고 공이 없음이 이와 같으니 지나치게 장명을 줄 수 없음이 분명한데 어찌 대신의 의논이라고 옳게 여겨 성찰을 더 하지 않으십니까?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소중한 것은 작상인데 작상이 한번 지나치게 되면 공이 있는 자는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한 자금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명을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우후승지 조비가 정한 이 계명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의 일은 내가 애당초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안팽명이 임의로 석방하였으므로 이 계명을 보내어 시국하게 한 것이다. 김조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이로 감히 감사와 수령을 고소하였으니 그러한 것을 그냥 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고소하는 풍자가 반드시 생길 것이니 유를 상고하여 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상 김승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조복중이 부상대구라 하는 것은 비단 동료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용감의 면포를 바친 문안에서까지도 그년에 바친 것이 무려 100여 필이나 되었으니 흥리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전원의 조카로서 그 세력을 빙자하여 시정에서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기탄 없이 방자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금부의 주문을 처음 받을 적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복종은 반드시 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다만 화가 임목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조복종 때문에 구속된 자가 거의 50명이고 형신을 당한 자도 많은데 조복종은 그 사건의 괴수로서 한 대의 곤장도 맞지 않으며 버려두고 주의를 다스리지 않고 있으니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습니다. 조전원은 여러 조정의 은혜를 믿고 임금에게 글을 올려 그 조카에게 구제하러 나섰으니 이는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정을 없이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복중이 처음에는 바친 면포를 가리켜 조전원의 물건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완전히 석방하라는 명이 내렸으니 외부의 소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신등도 전하께서 조전원 때문에 그 조카에게까지 은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변천형은 재상이고 일이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복종의 청탁에 대한 사유를 끝까지 묻고자 하면 반드시 변천형을 고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려두셨는데 신등은 더욱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천형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데 다행히 상상의 총애를 받아 외람되게 후서를 담당하고서 지휘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진시로 마땅히 청렴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경함에 있어 장사꾼으로 군관을 삼고자 했는데 만일 그 청탁대로라면 반드시 뇌물을 받을 것이니 이는 참으로 시정의 몰입이므로 재상으로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복중을 끝까지 추국하여 그 주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윤린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조복중이 조우전원의 조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복중은 자기의 죄를 모면하고자 하여 조우전원에게 떠넘겼으며 조우전원은 조복중을 비유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상언하였는데 전하께서 마침내 석방하셨으니 신등은 아마도 나라 사람들이 전하께서 조전원 때문에 조복중에게 사심을 두었다 할까 염려됩니다. 옛날에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줌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춰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왕자는 그 세 가지 사사름이 없는 것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법으로 단정하셔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게 해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문신 30명을 선발하여 공자가 구이에게 거하고자 한 데 대하여 논하게 하였는데 이조 좌랑 신용계가 1등을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영암부터 절도사 성준이 치게 하기를 니마차 오울적합의 소로가 내관하였으므로 우후 김계정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접하게 하고 이어 요구하는 어염과 포석을 주고 또 니마차를 선유하는 서계를 붙여 보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소로가 기순하고 또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변장으로서 마땅히 말하기를 너가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다만 후하게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번에 성준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승급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는 변장이 오랑캐를 대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성준에게 하사하기를 만약 본래부터 귀순하였던 자가 변을 보고해왔다면 한결같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옳겠지만 나라에서 그들에게 주의를 물은 뒤에 서로가 우리 군사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내관한 것이니 그들에게 물품을 줘 우리가 선을 가상하게 여기는 뜻을 가볍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 그의 요구에 따라 어영과 보석을 주게 낸 연우를 속히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전 평안도 절도사 오순이 군사 1,234명을 내보내어 쌀과 포백을 거두어 들인 죄는 유리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털하여 증군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유리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오순의 죄가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일찍이 대신을 지냈으니 결장하여 증군하는 것은 아마도 명기에 욕이 될 듯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혼도에서 군인을 내보내어 거두어들인 것은 예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동제라 하여 물품을 거두며 군인을 내보낸 것은 본래 본도의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화가 가장 기묘한 때에 예전대로 한 것은 진시로 주의가 됩니다. 다만 오스는 공신의 아들로서 지위가 이품까지 이르렀으니 성상께서 결정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방화가 가장 기묘한 때를 당하여 군인을 많이 보내어 쌀과 포백을 부당하게 거두었으니 죄가 진시로 적지 않습니다. 그 유를 적용하여도 오히려 죄가 남습니다. 다만 그것은 오순이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여러 절도사들도 다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 만약 오순에게만 죄를 준다면 앞서의 사람과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오순의 제기 또한 신상하지 않은 데다가 대부의 반열에 있으며 공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대부에게는 형벌이 더해지지 않았으며 또 의능, 의공의 법이 있으니
삼가 원하건대 성성께서 제게라 쏟사했는데 전교하기를 동제라고 하며 군인을 내보냈다는 것은 전에 들어보지 못하였다. 절도사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군대를 정돈하여 적을 견제하지는 않고서 군인을 내보내어 물품을 거두어 들였으니 위임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미 대구의 바늘에 있고 공마의 제주도 있고 하니 다만 고심만 추탈하고 예방에 부처하여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지게 해야 하겠다 하고 드디어 연산현에 부처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오수는 약간의 장제가 있었으나 불황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자이다. 그러나 부방한 군사가 동제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며 쌀과 포백을 거둔 것은 평안도에서 예사로 있는 일이지 오순이 처음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의능은 대명률의 파리의 하나이다. 제지 하급에 있어 군병을 정제하며 정사를 잘 다스려 왕이 보필이 되며 사람들이 사범이 될 만한 자를 처벌할 때 그 형의 경감을 의정하는 일이다. 의공은 대명률의 8이의 하나로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그 자손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때 그 형의 경감을 의정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연민 등이 상소하기라. 조북중은 부상대구로서 재물을 끼고 세력을 타고 변천영에게 청탁해서 중국에 가고자 해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끝까지 국문하여 주의를 다스려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주의가 없는 자는 형신을 당하고 조북중은 곤장 한 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방하라고 명하였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조북중은 온 나라의 이익을 독차지하고서도 오히려 부족하여 이에 감히 법을 범하였고 또 중국에 갈 것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일찍이 재상의 행차에 따라갔다가 깊이 그 이로움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몰랐으니 그만이지만 이제는 이미 알았는데 그래도 죄주지 않는다면 소인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조국중의 이런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변천영은 재상이니 형신할 수 없다고 하시며 특별히 버려두셨으나 신등의 의혹은 더욱 심합니다. 신등이 듣기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데 유독 장사꾼을 대동하고 가서 간사한 짓을 많이 행하여 풍속의 하자가 되니 병천영이 조국종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어찌 국가에 관계됨이 없겠습니까? 국가에서 부경하는 행차에 군관을 대동하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사명을 중하게 여겨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천영은 마땅히 국가의 뜻을 본받아 무인을 선택해 가지고 가했어야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윤량으로 군관을 삼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변경하여 고복중을 대동하고자 했습니다. 고윤량이나 고복중은 모두 장사꾼인데 그쪽을 버리고 이쪽을 취하였으니 어찌 고윤량의 뇌물이 적었고 조복중의 뇌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변천형이 취하고 버리는 것이 장사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변천형도 하나의 장사꾼인데 어찌 재상으로 대우하면서 형신을 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또 어찌 나이의 문제로 인하여 조복중을 버려둘 수 있겠느냐고 하셨으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조우전원이 조복중을 비유하는 글이 한번 올라가자 갑자기 버려두라는 명이 있었는데 성상께서 지극히 공경하신 마음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그 사이에 사심을 두었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하를 의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권경우가 부경 감찰로서 건물을 적발하여 사유를 갖춰 상문하자 연좌된 재상이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전하께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어찌하여 앞에서는 법을 그와 같이 따랐고 지금은 법을 이렇게 굽히십니까? 신등은 끝까지 종식될 수 없는 조짐이 이로부터 열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옛 한나라 문제가 유순한 방법으로 다스림을 이루었는데 논평하는 자들은 신하를 포용하며 법을 지키고 굽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공의에 따라 조복중의 주의를 다스리시되 하나를 징계함으로써 백을 징계시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께서 법을 쓰심이 지극히 공평함을 알게 하소서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상부대상 김성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부경 사신에게
군관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사명을 호위하고 외모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장하고 무용이 있는 자를 뽑아서 대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사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혹 사명을 제수함으로 이익을 즐기고 재물을 탐하여 장사꾼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오는 재물에 있어 비록 금, 은 등의 금지된 물건까지도 끓이지를 않고 다투어 이익을 먼저 차지하니 공무역자로 하여금 도리어 손을 쓸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거만이나 되며 그 짐바리가 정수보다 배나 되고 지나는 동팔참 일대는 짐을 실은 대가를 후하게 주므로 관할 관리들이 줄지어 수송하느라고 사람이 지치고 말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원망이 끊이지 않으며 백성이 받는 괴로움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국의 설린 등이 일찍이 진소했던 것도 공무역에 방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변천행이 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여 조복중이 장사꾼임을 알면서 스스로 대동하고 가기를 희망하였으니 이는 뇌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반드시 간청에 못 이겨 그랬을 것입니다. 당초에 본부에서 감찰 이상의 보고로 인하여 추국하기를 결정하니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보다 앞서 감찰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하나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상만이 규명해내었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하시고 즉시 조복종을 어금부에 구속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막 옥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완전히 석방하라고 명하시오. 이어 전교하시기를 조북종의 일은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장사꾼의 무리가 중국에 통행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패단을 만들어 나라를 욕되게 하고 우리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국가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조북종은 조전원의 조카입니다. 조전원은 오랫동안 궁액을 모으시고 여러 조정을 다 섬기면서 스스로 은총을 믿고 조복중이 바친 면포를 가리켜 자기 신의 물건이라고 하며 천총을 허리기까지 하였으니 그 조복중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상에 대해서는 비록 삼척동자라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병천형에게 청탁한 것도 반드시 그 사람일 것입니다. 전하께서 건행의 문제로 인하여 법을 굽히고 주의를 용서하셨으니 시정에 탐활한 무리들이 장차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나이는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논할 것이 못된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가령 여알이 서양행하여 나라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데 대신이 말하지 않고 대간도 말하지 않고 서로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어찌 나인이라고 하여 용서해 주겠으며 죄가 없으면 어찌 외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다스리겠는가 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조복중과 조전원이 서로 의지하는 형세로 보아 전하께서 비록 조전원의 문제로 인하여 조복중의 죄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의논은 반드시 여알이라고 지적할 것이고 후세의 의논도 반드시 여알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하께서 엄하게 법으로 다스린다면 여러 사람의 마음이 승복하고 간인들이 자치를 감출 것인데 어찌 중간에서 버려두어 묻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사심을 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릇 법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이므로 비록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공을 굽히며 특정인 때문에 법을 어지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의 명철하심을 다시 들이우시어서 수급히 끝까지 추국하라고 명하시어 그 의지를 밝게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내가 두 상소를 보건대 대이가 대략 같고 정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내가 조복종을 조전원이 조카이기 때문에 버려뒀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적으로 보아서 그대들이 의심하는 것도 옳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조복종의 일에 관리한되었으나 승복하지 않은 자도 많은데 만약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고신을 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한두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임금으로선 차마 못할 일인데 한마 지금까지 더운 때 어떻게 차마 형신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조복중이 변천형에게 청탁을 하였다면 반드시 형식까지 해야 하는데 끝내 자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천형에게로 옮겨야 한다. 어찌 그것을 가지고 재상을 형신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변천형이 이미 임금을 속인 죄를 잊고 있으니 그 장사꾼을 대등하고 갔던 자는 불응, 위, 사리, 중, 지율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버려두고 추국하지 않게 한 것은 이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상소 중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인의 일은 아랫사람으로서 감히 논할 것이 못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나의 말이 아니니 아마도 들은 자의 잘못일 것이다. 궁금의 일도 말할 수 있는데 어찌 나인의 일을 말할 수 없겠는가 하고 이어 두 상소를 등사하여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설이는 통역이다. 궁액은 궁문의 좌우에 있는 소문이나 방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왕비를 가리킨다. 불응 위사리 중지 율은 대명률의 형률의 편 불응이 주에 무릇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는 태40에 처한다. 율문령의 조문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 80대에 처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하르기를 대마조 도주가 길선 평국충 등을 특사로 보내어 황금과 주홍을 많이 가지고 와서 모두 관모하기를 청하고 청포를 받고자 하므로 본조에서 전례에 의하여 효유하였으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매일 같이 머물러 있으니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이 불원과 누게 되었으니 이 무리들을 오래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원하는 대로 속히 값을 주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연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그들이 관무를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가지고 온 물건이 관에서 소용이 없으니 사무역을 하든가 도로 가지고 가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재촉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황금과 주홍은 나라에서 기묘하게 쓰는 물건인데 마땅히 바라는 대로 무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사무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의논하여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4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북정에 대한 논공을 의논하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성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실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번에 북정한 데 대하여 논상한 것은 공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장졸들이 먼 곳에 갔다가 온 노고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역전한 자는 별도로 두 작업을 더해주고 그 밖의 북정에 따라갔던 자는 일체 논상하되 앞서의 군공에 비하여 상격이 지나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고 윤호 이철견 전문영은 의논하기를 북정에 대한 논공은 여러 번 의논하여 정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다시 의논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홍계달은 의논하기를 이번에 논공하는 것은 공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대체로 그 노고를 보상하여 다음날 권장하는 바탕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이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사절들이 이미 그 논공에 대한 절목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이를 변경시킨다면 대체에 있어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그 의논을 사안부에 보이고 또 변경할 수 없는 뜻으로 유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관문에 나아갔는데 문신으로서 선정관을 겸하니에게 기사를 시험하게 하고 또 무신으로 하여금 격구하게 하였다. 임금이 형조판서 이계동에게 특명을 내려 격구하게 하니 3회에서 공이 멈추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판서는 본래 격구를 잘하는데 반드시 오래도록 폐지하고 연습하지 않아 그러한 것이니 벌주를 주라 하였다. 대사한 김승경이 말사례기를 북정에서 참역한 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주로 사상한 자도 매우 많은데 그저를 논하지 않고 도리어 공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의정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북정에 갔던 장사의 그 노고를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노사신은 말하기를 남도의 군인들이 거의 8,000리를 들어갔으니 그 노고가 심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만약 깊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공을 논한다면 일본이나 대마주에 갔다가 온 자도 모두 논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으로 간 것은 정벌에 따라간 것과 비할 수가 없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비록 존경하였다 하나 참액한 공이 없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성명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변경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장령 이 의무가 아래기를 종정하였던 장리에게 고신을 돌려주게 한다면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하고 김승경이 말하기를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
다만 직접만 돌려주고 배슬기를 터주지 않은 것인데 직접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노고의 보상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장리에게도 절대로 고신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복호하기도 하고 물품을 내려주기도 하여 그 노고를 보상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말하기를 변천형이 조복중을 대동하고자 한 것은 죄가 진실로 큽니다. 조복중이 흥리한 것이 분명한데 죄주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복중이 비록 흥리했으나 어찌 흥리했다고 하여 죄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조부에게 물었다. 윤필상이 말하기를 저자 사람이면 누가 흥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흥리하였다 하여 죄를 준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말하기를 흥리하는 사람이 부경하고자 하면 상정입니다만 데리고 가는 자는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저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금령이 이미 있으며 지금 죄인이 이미 밝혀졌는데 어떻게 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실정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형신을 하여 풀어보내면 충분히 앞날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천형이 비록 재상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뇌물을 받은 일이 있다면 어찌 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근데 병천형을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승정원에 불러다가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김승경이 말하기를 승정원에 불러다가 물으면 어찌 사실대로 대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상을 어떻게 가볍게 부정해 부를 수 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정승조와 예조판서 성건 등이 아뢰기를 왜 이내 동처를 포소에서 사무역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조정조에서 어찌 깊은 생각과 먼 계획이 없이 금했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사사로이 장사하는 자들이 병기, 총통과 같은 건물을 가져다가 서로 무역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이와 통상하는 것은 옛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긴한 물건은 모두 외국에서 오는데 비록 호시를 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정승조가 말하기를 경관에서 무역하는 것은 매우 엄하게 금하므로 정도에 넘치는 폐단이 없습니다만 포소의 동처럼 땅에다 쌓아놓고서 상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니 말하는 사이 아마도 국사가 누설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조정조의 고사를 상과에 조처할 것이다 하였다. 포소는 해안지방 또는 압록강 같은 강변지방의 선박에 착팔하기 좋고 외국인과 교역하기에 편리한 포구를 말한다. 호시는 외국과의 교역을 행하는 무역장이다. 일본의 상인과는 남쪽의 해안 포구에서 여진의 거래자와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변경에서 각각 교역을 행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이우지가 체계하기를 봉황성 진무 5세가 글을 보내 이르기를 중국 사신 병부 낭중 애박의 행인 고윤선이 이번 5월 초 9일에 광령에 이르고 12일에 요동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의 선의사를 급히 보내게 하였다. 진무 낭중이요.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올리고서 5번째 기사 변천형이 부름을 받고 싸래기를 조복중은 신의 사후를 지낸 적이 있는데 신이 그의 건장하고 진실함을 알기 때문에 대동하여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복중이 노부가 있다고 사양하는 것을 신이 강요하여 군관을 삼을 것을 신 스스로가 희망하였을 뿐 조복중이 신에게 청탁한 것이 아니며 신도 조복중의 청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이미 정해졌으니 굿이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하였다. 거짓말인가?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올리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은 이 계명이 어버이가 늙은 것으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나 가까운 고려의 수령으로 자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올리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돈이 치게하기를 지난 4월 초 1일에 벼락이 치고 큰 비가 내릴 적에 진주에 운석이 떨어져 1척이나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병 강계손이 땅을 파고 찾아내니 빛깔은 뇌슬과 같고 모양은 복령과 같았는데 손톱으로 긁으니 손톱에 따라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하서하기를
내부에 비할 것이 아니니 올려보내지 말라 하였다. 뇌설은 대뿌리에서 나는 버섯 종류의 한 가지다. 겉은 검고 속은 희며 모양은 밤 모양과 비슷하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종류이다. 겉은 흑갈색으로 주름이 많고 공 모양 또는 길 둥근 모양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다. 뇌부는 석기시대의 유물인 돌도끼를 말한다. 그렇군.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을류 5번째 기사. 병조의 쌀에기를 외선의 체제와 형세는 가볍고 빠름으로 적변이 있을 경우 취해 쓰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철장을 써야 하므로 공력이 배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와 경상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 곳이므로 이번에 소척을 전라 좌우도 수군 절도사에게 분부하여 그 모양대로 제조하게 하였는데 경상도도 그렇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을유 6번째 기사. 문신인 선정관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본래 국말을 익힌 것이 아닌데 어제 시험에서 모두 규구에 맞았으므로 내가 매우 가생하게 여긴다. 더욱더 연습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각각 활 한 장씩을 주고 또 수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6일 을유 7번째 기사. 사은부의 쌀에기를 변천령을 친히 부사로서 법을 어기고 장사꾼인 조북중을 데리고 갔으며 또 조북중 등이 서로 힐난한 일을 덮어주려고 하려 하모나시대 바른대로 아뢰지 아니한 주에는 유리장 100대와 도 3년에 해당하며 고신을 모두 추탈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히 윤필상 윤호 형문영은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변천영은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이는 대신인데 결장과 도 3년은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계목대로 해야 합니다만 다만 결장은 과중한 것 같습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조북중이 비록 장사꾼이긴 합니다만 이전에도 대신으로 데리고 부경한 자가 있었으니 굳이 심하게 허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상의 하문에 대답할 적에 앞뒤의 말이 같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장까지 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고심만 추탈하고 충주에 부처하게 하였다. 아이고 가벼웠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7일 병술 첫번째 기사. 원성부사천 임이 상소하기를 신은 듣건대 옛부터 제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형벌을 건심하는 것을 힘쓰지 않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죄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형벌을 신중히 다루라고 말하는 것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땅을 그려서 감옥을 삼아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더구나 감옥 속에 오래 있으면서 그 억울함을 펼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일부와 일부라도 충분히 가뭄과 서리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며 환토 중에도 억울함을 아는 자가 많은데 어찌 화기를 손상하고 재앙을 부를 리가 없겠습니까? 신은 본도의 일에 대해서 눈으로 익히 보고 귀로 익히 들었는데 옥수가 지체됨에 있어 육진이 더 많은 까닭은 대개 관절사가 영흥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흥과 육진과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비록 봄과 가을로 순행할 때에 옥성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죄수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다 안독이 구름처럼 쌓이니 순력할 때에 어떻게 곡직을 다 분변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언을 보고 하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걸핏하면 몇 달이 걸리며 어쩌다가 사실이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주문하느라고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까지 있으니 말을 하고자 하면 탄식이 나옵니다. 더구나 육지는 다른 업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대부분 군사를 아전으로 차정하였는데 모든 공사에서 군사들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간혹 도망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액이 그로 인하여 넉넉하지 못하게 되고 방어도 그 때문에 헛술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전에 북정한 이후로 육진이 피폐해져서 백성들이 생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소복시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의 피해를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 듣기로는 세조조 정해년에 난 이후로
영안북도 관찰사를 더 설치하고 절도사로서 겸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해 영로가 번거로워지고 각 관의 지대에 폐단이 있으므로 얼마 되지 않아야 혁파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삼가 원하건대 육진을 소복시키려면 북도의 절도사로서 감사의 책임을 겸하게 하면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아마도 송사가 속히 판결되어 감옥에는 억울하게 오래 지체되는 재수가 없을 것이고 군사는 양식을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괴로움이 없으며 방어도 충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까이 있으면 간사하고 탐욕을 부리는 무리들이 보고 듣는 것이 빨라짐을 두려워하여 감히 나쁜 짓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의의 근심이나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져서 백성이 모두 생업에 편히 여길 것이고 백성이 모두 생업을 편히 여기게 되면 군마가 자연 증강하게 될 것이고 군마가 증강하게 되면 여러 부족의 오랑캐가 아무리 사나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담을 따라 도는 쥐의 입장과 같을 것이므로 변경을 침범할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절도사가 감사의 책임을 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중국 요동 어사의 예에 의하여 특별히 대신에게 명하여 순행하며 규찰하여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이 철교는 의논하기를 절도사가 관찰사를 겸직하는 것과 어사를 파견하는 것은 절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북도의 절도사가 관찰사를 겸직하는 것은 조정조에서 없었던 일이므로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본철의 어사를 나누어 파견해서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게 한 것은 옛날에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급의 노사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전임이 상서, 한, 이런 모두 중대한 것이므로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아래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의 여러 도에는 모두 감사가 한 명뿐인데 유독 영안도에만 두 사람의 감사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세조 때는 정연년의 난리를 인하여 특별히 남도 북도의 감사를 설치하되 안정되지 못할 것을 진무하게 하였으니 겨우 1년이 지나서 혁파하였으니 지금에 와서 다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이익업배 등의 의논에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전임은 담략과 지절이 있었다. 경원 온성 회령의 삼진을 역임하였으니 추호도 범함이 없었다. 성품이 엄격하고 사나워서 휘하 사람들이 다리가 떨려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조금만 거역함이 있어도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아 몹시 사납고도 잔인해서 성대의 야인들이 두려워했는데 턱짓으로 가리키고 기세로 부려먹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그러나 이 의논을 오리자 사람들은 그가 대체 익숙하지 못한 점을 기롱했다 하였다. 환토는 둥글게 둘러싼 감옥이다. 안독은 관청의 문서이다. 성주시로 265권 성종 23년 5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인 등이 요즘 북정한 장수에게 농공함이 옳지 않은 것과 장사꾼 조복중을 그냥 석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일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전하께서 북정한 공이 있으므로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하며 조복중은 죄가 없으므로 마땅히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정에 대한 것은 마땅히 상 줄 수가 없는 것인데도 전하께서는 반드시 상 주려고 하시고 조복중은 석방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반드시 석방하고자 하시니 상벌이 중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벌이 중도를 잃게 되면 요행을 바라는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천의를 무릅쓰고도 끝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허정은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벌과 개미 같은 소굴을 덮쳤으니 그 기세가 기회를 타고 전멸시켜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계획을 주밀하게 짜지 못하고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도에서 식량이 떨어지게 하여 굶어 죽은 관군이 도로에 있다게 하였으니 비록 죄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작상의 언전을 함부로 더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정해년 서정의 거사 때에는 포로와 참액의 수십급이 넘었었고 기현년의 정벌에도 참액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논상이 이렇게 지나쳤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조복종은 시정의 부상으로서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연에 의지하여 관군이 되기를 청하였으므로 전하께서도 의건부에 명하여 취국하게 하셨고 정상도 이미 드러났는데 갑자기 버려두라고 명하시니 신등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조복종을 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부경하는 장사꾼들이 반드시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벌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조복종은 다른 장사꾼에 비할 자가 아닙니다. 조전원은 조카로서 공중의 세력을 빙자하여 기타무시 방자하게 굴면서 싸가지고 온 면포는 모두 조전원에게 바치고 조전원도 그것을 받아들여 비유하면서 심지어 천청까지 속였으니 병천영에게 조복종을 청탁한 것은 조전원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나인의 청탁을 받고서 장사꾼을 데리고 갔으니 한때의 죄를 얻은 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종실토록 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승정원에서 물어보라고 명하였으나 역시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조복종의 건장하고 진실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를 따라 부경하자는 뜻으로 일렀는데 조복종이 아비가 병들었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신이 강요하였습니다고 하였으니 변천영의 그 말은 전날의 거짓으로 대답한 것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만약 아비의 병으로 거절하였다면 고기지와 다툰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변천영의 거짓 대답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조복종을 엄호하여 서로 청탁한 죄를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형벌은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북정에 대한 논공은 상이 외랍된 데 그르친 것이고 조복종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벌이 공식적인 데 그르친 것인데 상벌이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바랑대 전하께서는 상부를 쓰시면 반드시 지극히 공평하게 하시어 북정한 장졸 중에 자맥한 공이 있는 자는 다만 한 작업을 더해주고 조북종의 죄를 끝까지 다스려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의 패단을 막게 하소서 했는데 어서 이르기를 이미 나의 뜻을 자세히 말해 주었는데 어찌 감히 헛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의 길을 현혹시키는가 하였다. 이 성경 왜 이래? 성조실록 265권 성중 23년 5월 18일 정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민희와 정은 조형이 아뢰기를 어제 상소에 대해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감히 헛된 말하라 여러 사람의 길을 현혹시킨다 하셨습니다. 신등은 모두 사실을 가지고 논기하였는데 어째서 헛된 말이라고 하십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헛된 말이라는 것은 그대들이 말하기를 군기를 그르쳐서 중도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 군사와 말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장수의 명령이 그와 같아서이겠는가? 조복종이 장사를 한 것은 국가의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그대들은 변천행이 조복종의 청탁을 들은 것이라고 하고 나에게는 조우전원 때문에 버려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억측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조용히 말하기를 만약 끝까지 추국하라고 명하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에 연관된 12여 명의 말이 모두 조복종이 흥리하였다고 하니 굳이 형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형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복종의 죄가 죽기에 이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자 민희가 말하기를 비록 형축하지 않더라도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증거에 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는데 특징관 유자강이 대답하기를 자네들은 이런 확실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농공함은 공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다만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령 호원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논상이 있는 것입니다. 북정에 갔던 군사가 당초에 입정할 적에 그 부모와 처자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 사별과 다름이 없게 여겼었습니다. 이번 일에 비록 성공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패사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의 종정하는 군인은 모두 말하기를 전에는 비록 공이 없었어도 상을 줬는데 지금 만약 공을 세운다면 그 상이 반드시 넉넉할 것이다고 하고 더욱 힘쓸 것이니 논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형이 말하기를 유자광이 말하기를 오늘 공이 없어도 상을 받게 되니 후일에 권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것은 더욱 옳지 않은 말입니다. 공이 있어 상을 받으면 과연 권리하는 것이 되겠지만 공이 없는데 상을 줄 것 같으면 반드시 굳이 공을 세우지 아니하여도 상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더욱 공을 세우는데 뜻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민희는 말하기를 조복종의 이런 정상이 확실함으로 다시 추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복종이 흥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장사꾼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관광하고자 하여 부경하려고 청톡하는 자가 많은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하였다. 조형이 말하기를 장사꾼으로서 부경하고자 하여 재상에게 청탁한 것을 죄가 없다고 한다면 분경을 그 많은 것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미니가 말하기를 처음 조복종을 구속하였을 적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조복종은 조전원의 조카이므로 지금은 비록 구속되었으나 마침내는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모하관에서 그렇게 말한 자가 있었는데 내가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긴다. 조전원은 곧 데뷔전의 시녀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버려두라고 했겠는가. 그 말을 한 자를 내가 국문하고자 한다. 그가 만약 억척하여 헛말을 만들어냈으니 이는 임금을 의식하지 않은 행위이다. 대관들이 조복종의 죄만 알고 말을 만들어낸 자의 죄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였다. 유자강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조복종을 조전원의 조카라고 하여 그런 말을 하였는데 대간이 그 진실하지 못한 말을 가지고 아뢰었으니 모두 잘못입니다. 그러나 대간들은 천청을 돌이키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지사 신승선은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국문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큰 옥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8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8일 정의 세 번째 기사 대관들이 합사해 와서 아뢰기를 오늘 경연에서 성상께서 북정했던 사졸이 중도에서 많이 굶어 죽었다는 것은 그 일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이는 많은 사람이 본 것이므로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령 굶어 죽은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많이 넘는 군사를 동원하여 작은 공로도 없었는데 어떻게 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홍의를 방어하며 적을 베어 죽인 자 외에는 상전을 베풀지 마소서. 그리고 조복종의 일은 지금 사함부로 하여금 죄를 정하게 하였으니 만약 초사를 결정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번 초안을 증빙해야 할 것이니 청컨대 의건부의 초안을 가져다가 참고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참고할 일은 없다. 그러나 초안을 가져다가 참고해도 좋다. 군공에 대한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유시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8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장리와 금고인으로 종군한 자는 강상에 관계되는 죄를 받은 사람의 예에 의하여 복호하되 1등은 3년, 2등 이하는 2년으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8일 정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9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9일 무장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정석견이 아뢰기라 부정한 장사들이 공이 없는데도 작업을 올려준 데 대하여 신등이 여러 번 가한하였으나 들어주시지 않으니 결망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자는 마땅히 언전을 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마땅히 다시 제도에 물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서 거행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0억 원, 성종 23년 5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원접사 노공필이 치게 하기를 오늘 16일에 중국 사신이 강을 건너 의순관에 들어왔는데 장사가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하의 병물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데 동팔장 사이에 장마로 물이 불어나게 되면 반드시 사명이 지체되어 의주에서 왕경까지 가기에 반드시 12일 길은 될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하여 바야흐로 혹독하게 더운 때인데 존체가 노곤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도 중국 조종 사신이 온 것이 한 번이 아니었는데 어찌 직사가 중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17, 8일이면 이에 왕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장사가 말하기를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계획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손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부사가 말하기를 행인의 직무는 마땅히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야 하므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두세 번 간곡히 청하였으나 중국 사신 등이 노여워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임의대로 행하는 것인데 누가 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을 들어보니 경박함을 알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5권 성종 23년 5월 19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노사신을 좌이정으로 허종을 우이정으로 임광재를 풍천위로 성준을 숭정대부 영안도 관찰사로 변종인을 저항대부 영안북도 절도사로 김계종을 가선대부 영안남도 절도사로 이양을 절중장구 영안도 병마 수군 우후로 삼았다.